38쪽에 5번 취득식이 나와 있죠. 이 취득식이다 그랬으면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겁니다. 포인트는 유상승계가 포인트예요. 돈 주고 사왔다. 그럼 돈 주고 사왔을 때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뭐냐? 계약서상의 잔금일로 해야 되냐? 사실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떨 때는 사실상의 잔금일이고 사실상의 잔금일이 뭐냐? 사실상이 뭐냐? 실제로 잔금 준 날. 계약상은 뭐냐? 계약서상의 약속한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상, 계약서상이냐 사실상이냐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 문제에서 국, 수, 공, 판, 장 단어가 있나 없나? 국수공판장이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일. 이게 안 나왔다. 그럼 계약상의 잔금일.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의 잔금일이라는 건 뭐냐? 그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야. 그래야 그 날짜가 노출이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그러니까 국가만 공부하면 돼. 국가로부터 샀어. 국가 재산을 내가 샀어. 국유지를 샀어. 얼마에 샀냐? 1억에 샀어. 그럼 1억을 내가 줘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돈을 잔금을 언제 줬느냐? 상대방 국가는 알아요, 몰라요? 이분이 국가야. 내가 1억에 샀어. 그럼 내 거가 되려면 1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억을 내가 언제 줬는지 받는 사람은 알아, 몰라? 그치, 그날이 사실상의 잔금이란 얘기지. 용어 이해 가요? 당연히 국가 걸 샀어. 그럼 내가 잔금 언제 줬느냐 받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입증이 됐잖아. 그 날짜가 사실상이 된다. 또 하나, 수입.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 수입을 하면 우리가 수입 신고해야 되겠죠. 거기에 언제 줬는지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입증이 돼요. 여러분 알아둬야 돼.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수입할 때도 신고해야 돼요. 따라서 수입을 하면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는 언제 줬는지가 나타나게 된다. 입증됐다. 그 다음에 뭐냐? 공매 경매 나왔어. 자, 내가 1억에 낙찰받았어. 1억에 낙찰받으면 국가랑 똑같아. 내가 입금을 시켜야 내 거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언제 입금시켰나? 경매, 공매 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입금시켰나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다 입증된 거야. 그 다음에 판결문하고 법인장부는 같이 공부해요. 뒤에 또 나옵니다.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이 됐다는 건 뭐냐? 판결문은 법원에 작성해. 판결문 내역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포인트야. 갑은 을에게 1억을 지급해라. 언제까지? 1월 15일까지. 판결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세법은 두 가지만 인정해. 1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1억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따가 배울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요 날짜가 바로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판결문이 나왔다 그러면 판결문은 몇 월 며칠까지 줘라. 그 날짜가 취득일이야. 그런 다음에 얼마를 줘라. 그게 취득가액이야. 두 가지. 이해가세요? 판결문은 신뢰가 되니까. 다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제외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화해조서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화해했어. 그럼 당사자끼리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락조서는 인정조서야. 당사자끼리 인정했대. 지들끼리 조작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제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판결문은 인정하지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뭐가 나왔냐?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1번이 화해줘서 화해, 2번, 3번, 4번, 5번. 답이 몇 번 나올까? 1번. 이게 기출문제야. 1번에 화해줘서가 나왔어요. 국수공판장을 1년간 배웠고 화해는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의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찾기 쉽지 않을까? 표정이 무지하게 어렵네 이래. 그러니까 국수공판장이 있나 없나 봐라. 이 단어가 있으면 사실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다. 국수공판장이 없으면 계약서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럼 계약서를 인정해 주면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이걸 여러분이 분류해야 돼. 그러면 쉬워. 국수공판장 사실상, 없으면 계약상. 근데 이거는 내가 꿍시렁대요. 계약서를 썼는데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대요.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금 얼마 언제, 중도금 언제 얼마, 잔금 언제 얼마 표시가 돼야죠.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빈칸으로 돼 있어. 잔금 언제 받을지 약속을 안 했어. 그럼 매도인은 불안해서 계약하겠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럼 계약상의 잔금일, 잘 봐. 국수공판장이 없어. 없으면 뭐가 된다? 계약상이죠. 근데 계약상의 잔금일이 괄호가 돼 있어. 몰라. 모르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 날짜가 애매하면 다 며칠이라고 그랬어? 60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시험에 나와요. 내가 항상 꿍시렁대는 게 있잖아.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사망, 상속, 묘지, 이혼 이런 게 많이 나오냐 이게. 거기다 증여 뭐 이런 게 나와. 여러분이 증여할 때 여러분이 계약서 안 써주잖아. 지들끼리 알아서 다이렉트 붙는 거죠. 왜 그런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냐. 새해는 꿍시렁 안 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 꿍시렁 돼요. 마지막 법인장부 똑같아요. 법인이다 그러면 항상 요거 알아도 취득세에서 법인이 나오면 장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법인은 뭐냐?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장부에 꼭 써야 되겠지. 장부에는 거짓으로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분식회계야. 불이익을 많이 주죠. 따라서 법인장부는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자, 공장 부지대금 1억을 오늘 줬다. 오늘 날짜가 1월 12일이다. 그럼 판결문하고 똑같아.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장부상의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결문하고 법인장부는 세법에서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다만 지들끼리 작성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끝. 자, 그럼 이제 시험 찾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 첫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계약상의 잔금일이냐 사실상의 잔금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국수공판장이 있냐 없냐야.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이 된다는 것. 항상 알아두세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공통점 등기일이 비교가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등기일이 소유권 이전인데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잔금일을 선택해. 1차전이야 1차전. 그 다음에 결승전은 뭐하고 비교해?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봅시다. 매매계약서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죠. 그 다음에 중도금 주죠. 그 다음 잔금 치르죠. 그래 안 그래? 그런 다음에 등기하는 거죠. 이 순서 알아요 몰라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 그러면
잔금일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날이 취득일이야.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니까. 항상 등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일을 언제로 잡냐? 잔금일로 잡는 거야. 이게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출제를 안 해요. 그럼 뭐가 나오냐? 계약서 썼어, 중도금 줬어, 잔금 주기 전에 등기 이전을 먼저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사회에서 많지 않죠? 불안해서 잔금 안 받고 등기 이전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 말인가 이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잔금일 다음에 등기하는 건데 이건 안 나와. 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럼 예외로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했을 때는 둘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 요 날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세법은요, 날짜가 2개 있다, 여러 개 있다.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빨리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전의 시가 나와. 이전에는 뭐냐?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게 시험 문제 단골 메뉴야. 잔금 치르고 등기해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면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대. 그럼 잔금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럼 등기일이 답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세요? 이거 알면 답이 그냥 나와. 그리고 알아둘 게 취득 시기가 뭐야? 취득일이야, 취득일.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요거는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 겹쳐요. 그래서 오늘 알아두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할게요. 첫째,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1차전이야. 끝나면은 결승전은 뭐와 비교해야 된다? 등기일과 비교해서 항상 어떤 날? 빠른 날. 그럼 등기는 항상 맨 나중에 하는 거니까 시험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이전의 시가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된다는 것. 자, 볼게요. 자, 여기 나왔잖아.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거야. 항상 시험에 나오는 지문 그대로야. 그럼 취득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럼 등기일이 된다는 얘기죠.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세법은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이 힌트가 이전의 시야, 이전의 시.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네. 그럼 취득일보다 등기일이 빠르니까 등기일이 답이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연부가 나옵니다. 연부라는 건, 자, 연부라는 건 할부의 일종이야, 할부. 할부의 뜻은 뭐냐? 돈을 2번 이상 나눠내는 거. 2번 나눠낼 수도 있고 6개월 할부될 수도 있고 1년 할부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할부는 2번 이상 나눠내는 걸 할부라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낸다. 그럼 일부라고 그래. 일수, 노후, 일부. 한 달에 한 번씩 월부, 1년에 한 번씩 연부. 부동산세법은 등치가 크니까 일부, 월부는 출제가 안 돼. 연부만 자주 나오죠. 그럼 연부는 뭐냐? 할부야. 계약서 써. 계약서 쓰면 요거 잘 봐야 돼요. 계약서 쓰면은 1년에 1억씩 주도록 한다. 날짜는 1월 12일 날 주기로 한다. 할부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에 있는 건 약정액이죠. 약정일이죠. 세법은 인정을 안 해요. 왜?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세법은 뭘 믿냐? 사실상이야, 사실상. 자, 2023년에 1억 주기로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7천만 원만 줬어. 그럼 사실상의 요구야. 그 다음에 1월 11일 주기로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2월 5일 날 줬어. 그럼 요 날이 취득일이야. 그러니까 할부가 나왔을 때는 법인장부처럼 2가지가 포인트. 연부금액, 할부금액은 사실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의 지급일,
사실상의 지급액이 된다는 것. 두 가지 알아둬요. 약정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이라는 건 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옵니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참 희한하죠? 연부, 할부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 이거야. 이것도 내가 꽁시렁대요. 연부라는 걸 국민들이 아는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시험에 자주 내요. 그 다음에 요거 양괄호 5번 나왔다. 양괄호 5번이다 그랬으면 요건 뭐냐? 반품. 반품을 뜻하는 거야. 그럼 반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둘 때 홈쇼핑의 반품을 같이 생각해 봐요. 자, 홈쇼핑에서 옷을 샀어. 옷을 샀는데 내가 보던 색깔이 아니야. 반품할 수 있죠? 그럼 반품할 때는 옷에 붙어있는 태그라는 게 있어. 태그를 띄면, 자르면 반품돼 안 돼? 그거 알아요? 해봤어? 저도 옷은 몇 번 다른 것도 몇 번 삽니다만은 옷 사갖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옷은 그런 거 안 사요. 홈쇼핑에서 인터넷 안 사죠. 그거하고 신발하고. 신발을 보면은 작어.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자, 홈쇼핑에 샀는데 옷을 샀는데 태그를 띄면 반품하면 돼. 태그가 있으면 반품돼. 그럼 이 태그가 부동산에는 뭐가 되냐? 등기예요. 등기.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계약을 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어. 등기한 순간은 무조건 반품이 안 돼. 취득이 된다는 얘기야. 왜?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으면 내 거로 취득세 내라 이거야. 근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반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럼 만약에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했어. 그럼 취득세 내야 돼. 반품하고 싶어. 반품돼요. 그럼 소유권 또 넘어가죠. 이럴 땐 또 양도소득세 또 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은 두 가지예요. 등기 이전만 안 하면 반품할 수 있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내. 근데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는 취득세 내야 돼. 반품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등기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럼 반품도 6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취득세 날짜가 애매하면 다 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홈쇼핑은 나만의 변심만 돼도 반품이 되죠. 부동산은 등치가 크니까 쌍방이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한 사실이 조서로 입증이 돼야지만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품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등기하지 않고 60일 이내 해야 되고 조서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답 찾는 거 가르쳐 줄게. 60일은 잘 틀리게 안 나와. 조서도 틀리게 안 나와. 얘 위주로 나옵니다. 그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얘와 끝에만 보면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뜨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 뻔해.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럼 틀린 말이야. 등기 등록 안 해야지만 반품이 된다는 것. 항상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다 썼어요? 올해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됐어요. 양도소득세부터는 아니면 3월부터는 여기에서 작년에 나온 지문만 표시해 줄 거야. 걔들 빼고 공부하면 되니까. 3월부터는. 1, 2월은 다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가 증여가 있는데 증여다 그러면 무상이 두 개가 있죠. 잘 들어요. 무상은 공짜니까 증여 아니면 상속인데
문제 풀 때 둘 중에 하나가 무상승계 끝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 이게 뭐지? 상속은 상속이란 말이 꼭 나와요. 그러면 상속이 안 나오고 무상으로 나오면 뭘 뜻한다? 증여를 뜻하는 거예요. 상속은 상속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그럼 상속은 언제냐? 상속 개시. 증여는 언제냐? 증여는 따져봐요. 증여는 요건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부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증여와 기부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 아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면 증여고 모르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면 기부고.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땐 같이 공부하면 되죠. 자, 이건 뭐냐 하면 연말에 많잖아요. 뭐 연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저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봉투 두고 갑니다. 가봤더니 뭐 4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원이 들어가 있다고 나오잖아.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기부가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럼 따져봐요. 우린 똑같이 공부합시다. 떡볶이 할머니 떡볶이 30년 팔아서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했다. 증여란 말 안 나와? 기부. 모르면 되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전 재산에 집이 있다. 상가 건물이 있다. 돈이 있다. 이거 오늘 주는 게 아니야. 계약서만 쓰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다음에 죽거든. 내가 이 다음에 죽거든 대학교 전 재산 다 주겠다. 계약서 써요.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계약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꿍시렁 되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왜 무섭냐? 할머니가 오늘 계약서 썼어. 그러면 대학교는 아직 기부를 못 받았지만 취득세 신고해야 돼. 계약서 썼으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건강하셔가지고 30년을 더 사셨어. 그럼 취득세는 30년 전에 미리 내는 거예요. 좀 내가 꿍시렁 될 만하죠? 이것도 나중에 실제로 증여를 받았을 때, 기부 받았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세금 2번 내야죠. 증여니까 증여세 1번 내고 취득세 내는데 같이 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계약일에 취득세를 미리 내라 이게. 그럼 증여 받았을 때 몰래 증여세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요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할머니가 그러면 대학교에서 계약서를 썼으면 이 얘기 아닌데.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나쁜 생각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인데 너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뒤에 마무리했다가는 욕 뒤지게 먹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유상승계 돈 주고 사올 땐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그런데 공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죠. 결국 무상도 나중에 뭐랑 비교해야 돼? 등기라고 비교해야지. 등기는 항상 이거 이후에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전에 등기했다. 그럼 그 빠른 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상승계나 무상승계는 최종 결승전이 뭐랑 붙어야 된다? 등기라고 비교해야 된다. 이거 알면은 끝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자가건축물. 자가건축물이라는 건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 때 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 2가지가 뭐가 있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짓냐? 허가 없이 짓느냐? 이건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오니까 오늘 미리 해줄게요. 우리가 건축법에 당연히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지면은 언제 되느냐? 건물이 준공됐어. 준공검사 떨어졌어. 사용해도 된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그날이 원칙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가 지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놨더니 매매가 금방 됐어. 매매가 금방 돼서
전세를 얻으려니까 6개월이면 얘가 완공이 된대. 그럼 6개월 동안 전세도 못 얻어. 그러면 미리 들어가 살아. 야, 2층에 인테리어만 하면 되겠네. 다 완공됐네. 나 임시로 좀 쓸게.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죠. 야, 내 건데 뭐 승인 받아. 내 거니까 그냥 들어가 살을래. 사실상 사용일. 날짜가 여러 개 나오죠.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포인트예요. 요거 제가 설명했죠.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절대로 틀리게 안 나와.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찾으란 얘기죠. 이건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건축법의 허가를 안 받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건축법의 허가를 안 받으면 무허가야. 무허가는 등기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시험엔 가끔 나와요. 미치겠어. 뭔 사연이 있는지 건축법 허가 없이 짓는 거야. 그럼 허가를 받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허가 없이 지면 승인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럼 언제가 돼? 사실상의 사용일만 남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 이해가요? 건축법의 허가를 받는다. 그럼 당연히 승인 떨어져야 돼. 근데 허가 없이 짓는다. 승인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으면 얘들은 필요 없으면 사용일이 되는 거죠. 하나만 되는 거지. 두 가지 이해 가나? 한 번 더 해드릴까? 힘들어, 나 못하겠어. 건축법 법에 따라서 허가를 짓는다는 건 승인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허가를 안 받고 내 맘대로 짓는 거야. 그럼 승인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허가 안 받는 거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 살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허가 받으면 승인서 사용일, 그 중에 빠른 날. 허가를 안 받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승인은 필요 없어. 사용일만 되는 거지. 허가 안 받으니까. 요건 양도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 나왔네. 원시 취득. 아까 설명해서 원시 취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콕 찍어서 매립, 간척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없던 땅을 만들었지. 요 말이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럼 단어를 보시면 매립을 했다, 간척을 했다. 이거 강물 메꿨네, 바닷물 메꿨네. 메꾸려면은 바위덩이 가다가 메꿔야 되겠죠. 공사해야 돼. 그럼 언제가 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얘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립이나 간척이 나오면 공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날짜는 공사일이 되는 거예요. 공사자만 찾으면 돼. 답 찾는 건. 공사가 나오는데 이게 틀리게는 절대로 안 나와. 공사일이다.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준공인가일. 옳은 답이야. 이걸 공사자가 나가는데 공사, 준공, 안가일 이렇게 틀리게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린 답만 잘 찾으면 되잖아. 매립간척 나왔다. 공사해야 되네. 그럼 날짜는 언제가 취득일이야? 공사일이야. 끝. 이러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승낙일, 허가일, 사용일. 날짜가 여러 개 나왔네.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변경을 했어. 그럼 변경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변경을 했으면 날짜가 두 개가 다 나와야 돼. 변경을 했으면 비교해야 돼, 두 개를. 어떻게? 사실상의 변경일, 공부상의 변경일,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두 개가 다 나와서 비교해야 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하나 나오면 틀린 거야. 뭐가 나온 적이 있냐? 사실상의 변경일 끝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럼 틀린 거야. 변경일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 변경일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 하나만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했으면 사실상의 변경일, 공부상의 변경일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고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이러면 되죠.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써야 돼.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다. 이전에 시 나왔어. 그럼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전의 시 뜻 이해 가나요? 이전에만 나오면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뭐뭐 이전에 뭐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이전에가 힌트라는 거. 이전의 뜻 이해 가요? 노노노노. 양도소득세는 이전에라고 안 나올 때가 있어. 뭘로 나오냐? 전에 시. 성 빼고 전에로 나와요. 사람이 당황하는 거야. 이전에 배우다 전에가 나오니까. 내용 똑같은 거예요. 변경일 전에 사용했다 이거야. 그럼 사용일이 빠르잖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다 할 때 여기서 명심. 재산분할. 분할은 헤어지는 거야. 재산분할이다 그러면 부부가 헤어지는 거야. 이거 말고 나중에 공유물 분할도 배웁니다. 민법에서 합유물, 총유물 배우죠. 그런 건 친구끼리 헤어지는 거야. 재산 분할은 누가 헤어지는 거야? 부부끼리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럼 부부끼리 헤어진다 그랬으면 분할의 뜻은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30% 했다가 둘이 갈라서 땡큐 헤어지는 게 분할이죠. 그럼 분할은 자기의 지분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갑을 공동명의로 돼 있던 거를 개인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거란 얘기죠. 이럴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은 내 이름으로 등기 친 날. 기분 좋잖아. 요만큼 뺏었구나 하고. 그래서 등기일이 된다는 것. 요즘 들어와서 부자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유독 많죠. 그때 위자료라는 건 몇 푼이 안 되죠. 제일 부자인 사람이 이혼할 때가 위자료가 최고 많았죠. 3억.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위자료는 3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 5천만 원 이래요. 근데 제일로 많이 나온 판결 나온 게 작년에 3억이지, 3억. 재산은 1조가 넘는데 위자료는 그냥 3억. 그것도 제일 많이 친 거죠. 그 다음에 재산 분할한 건데 분할할 때 내 몫이 1조가 넘는 걸 달라. 재산이 몇 조인데 그중에 내 거. 근데 그게 안 맥혀졌죠. 그래서 얼마 판결이 나와서 1차가 660억인가. 근데 이걸 갖다가 항고를 했죠. 항소를 했죠. 이거 너무 적다. 보기만 해도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고 있었어요. 660 몇 억인데 이건 아니다. 1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항소를 하고. 600 몇십만 원도 아니고. 근데 이걸 다 쓰고 가냐? 그것도 아닌데. 요즘 또 어디서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청구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결국 그거 허락을 인정을 해줘갖고 재산 떼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결국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은 재산 분할이죠. 위자료는 별거 아니고. 근데 그렇게 600 몇십억이라 100억만 되더라도 난 좋겠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100억이면 큰 돈이죠. 평생 다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뭐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갈 거 아니고 자식들도 알아서 조금 주고 나머지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라는 분이 많지만 실행에 옮기는 분은 별로 없대요. 그냥 아끼고 쓰고 그런 거죠. 전 그래서 올해 한번 목표를 잡아봤었어요. 처음에. 작년에. 내년에는 1년 벌어 1년 먹기. 딴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했잖아. 하루 벌어갖고 다 쓰고 다음날 벌고 다 쓰고 그 다음날 일 못하면 굶고. 그래서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쓰기가 안 돼요. 돈 쓸 시간이 없어. 끝나면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가야 되니까. 여기 갔다가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은 11시 40분, 50분. 뭐 씻고 잠깐 원고 보고 그러면은 1시가 돼요. 다음날 또 일찍 가야 되고.
그래서 말을 지은 게 1년 벌어 1년 쓰기. 쓰는 것도 힘들대. 쉬는 날이 없으니까. 쉬는 날 써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또 일해야 되니까 부담돼서 못 쓰고. 그래서 수정을 해갖고 토요일마다 소고기 먹고, 요즘 혼자서도 애땡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뷔페집. 애슐리. 모르겠다. 여기도 혼자 다녀요, 요즘. 혼자 잘 나오는 대로 해서 쉬는 날은 혼자 가서 이제 골고루 먹고. 그래 봐야 딴 데서 먹는 것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가 목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무슨 리 고깃집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나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광고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 뭐 쿠우 땡땡 이런 데도 있죠. 지역마다 있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몇 번 갔는데 반했던 거, 신라호텔에 뷔페. 거기선 돈 아까운 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데도 다녀보고 이제 올해는 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눈썹이 다 됐어 그래서 다시 하고 그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번 1년을 보낼까 하는데 잘 될까? 여러분 뭐 한가하신 분 있어? 네. 없구나. 다 바빠서. 지금 여러분 약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합격하셔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얘기 안 해도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약서 쓴 거 갖고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 알아요? 코 올리고 눈쌍꺼풀하고 여기에 투자를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운이 좋아가지고 공동중개에서 처음으로 계약서 썼는데 액수가 꽤 컸어. 골프장 부지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공동중개 나누기 하니까 꽤 떨어졌어. 그러니까 남편 차 바꿔주고 애 컴퓨터 바꿔주고 본인은 귀금속, 목걸이, 귀걸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올해 꼭 붙어야 될 101가지 이유 하나가 되는 거죠. 해봐요. 어떤 분 지겨운 분 있어요. 10년 전에 개업했는데 10년 전에 첫 계약서 써서 벌은 돈을 여태 갖고 있어. 예금 안 해. 예금하면 섞이니까 그 봉투 그대로. 야, 그게 가슴에 아련이 남나 봐. 그러니까 자격증 딸 때 공부에 많이 힘이 들었었나 보지. 그러니까 첫 계약서, 그 수수료 받은 거, 그걸 끝까지 갖고 있더만. 10년 전 걸. 항상 그 마음이 좀 풀어질 때 되면 그거 본대. 그래서 용기를 더 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유가 있잖아요. 난 여러분이 좀 한가했으면은 내가 목요일마다 와서 고기도 사주고 할 텐데 뭐 공부하는데 바빠서 틈이 없다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 약 올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10번까지 내용 이해 갑니까? 나오면 요 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취득 시기는 올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데 정리할게요. 제일 먼저 유상승계다 정리합니다. 유상승계다 그랬으면은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먼저 선택해야 돼. 국수공판장. 그 다음에 2차전으로 등기와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이것만 알아도 답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전의 시가 나오면 뒤에 날짜가 빠른 날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거기에 양괄호 11번 요건 안 만들어놨는데 볼게요. 양괄호 11번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이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 납세의무자 보세요. 조합이 취득을 했으면 두 가지가 있죠.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했다. 그럼 이거는 조합원이 취득한 거니까 조합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네가 샀으니까 네가 날짜 정하라 이거야. 그런데 조합원용이 아니다. 그러면 조합이 취득했죠. 그럼 조합이 취득했으면 취득일이 언젠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취득세 계산하는 거니까 나는 조합원의 취득일은 관계없어. 근데 조합이 취득을 했다. 조합원용이 아니다. 그럼 조합이 취득세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두 개가 있는데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은 밑줄 주택 건설 사업 또는 주택 조합 밑줄 치세요. 그럼 조합이 취득을 했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두 번째 줄 끝에 사용검사 받은 날. 자, 여기다가 한번 해드릴게. 자, 요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주택 조합이 취득을 했느냐? 주택 재건축 사업이냐? 조합이냐 재건축이냐 이거예요. 조합이다 그랬으면 간단해. 언제 검사 받았냐? 사용검사 받은 날이 되겠죠. 그런데 재건축이야 재건축. 자, 우리가 따져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언제가 되느냐? 언제가 되냐? 고시를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돼. 알려야 돼. 그걸 고시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명심해요. 세법에서 알리는 건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고일로 나오고 취득세에선 고시일 위주로 나와요. 두 개뿐이 없어. 자,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알리는 날을 뭐라 그래? 고시일, 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식이에요. 알리면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야. 다른 거는 뭐가 된다? 상속개시일, 계약일, 잔금 지급일, 당일이야. 근데 알릴 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알리는 날은 효력이 발생하네. 언제? 요거의 다음 날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공통사항에서 날짜를 물어볼 때 다음 날이 나오는 건 두 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고시일, 공고일이 나왔다. 그럼 다음 날이면 정답. 다음 날이 없으면 틀린다. 답 찾는 건 무지 쉬워. 이게 간단하니까 이걸 숨기려고 앞에 무슨 법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포기하라고. 항상 여기서 또 이런 거 가르쳐 줄게. 모르는 법, 우리 이 법 안 배워. 나도 몰라. 그럼 세법에서는 법이 앞에 2개 이상 나오면 뒤에 답이 너무 쉬워. 답이 쉬운 걸 숨기려고 앞에 이상한 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5조 3항. 나 몰라 이거. 여러분이 더 잘할 거야.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몰라. 여러분 알아요? 다 몰라? 안 배워? 그럼 답이 쉽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줄에 보면은 끝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동그라미 고시일. 고시는 알린다는 말이죠. 알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에다 별 표시하세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땐 이거야. 고시일, 그럼 틀린 거고. 다음 날, 그럼 맞는 거고. 시험에 2개뿐이 없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이상한 말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알리면 고시라는 말, 공고일 딱 2개뿐이 없어. 알린다는 거야. 알리는 건 언제 효력이 발생해? 알리는 날까지는 효력 발생하지 않아. 다음 날부터 되죠. 요거 찾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예를 든 건데 이거죠. 바깥분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와. 그럼 오늘 앉혀놓고서 그러죠. 내일부터 9시 넘어가면 비번 바꿔버릴 거야. 알리죠. 내일 9시부터 알렸어. 그러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효력 발생 안 해. 오늘은 안 돌아도 돼. 내일부터니까. 이게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통보를 하고 알린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안 해도 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럼 알린다는 표현은 고시일, 공고일 딱 2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답을 찾으려면 고시일, 공고일이 있나 없나 봐. 있으면 다음 날만 정답이야. 이렇게 찾으면 앞에 빈집 및 다 필요 없어. 특례법 다 필요 없어. 근데 사람들은 뭐야? 이게 동그라미 2번이 과거의 기출지문이에요. 길게 나왔어. 처음에 법을 읽다가 기절해. 벌써 지고 들어가. 야, 이거 무지 어렵겠다. 근데 뒤에 답이 쉬운 게 씌우고 있어. 고시일. 그래서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그 다음에 양괄호 12번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민법상의 점유가 되겠죠. 요거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부동산은 20년이 되겠죠. 완성은 경과된 날이 되겠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이러면 되겠죠. 그 옆에 괄호 열고 하나 쓸까요? 등기일 괄호 닫고. 그러니까 20년이 경과되면 내 걸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20년이 지났으면 자, 어제가 20년이야. 이제 내 거다 생각하면 등기를 다음 날 칠 거 아니야. 아침 일찍 가고 밤새 잠 못 자고. 왜? 내 거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등기일로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는. 시효 취득을 했으면 네 이름으로 등기 언제 했어? 그날이 취득일이야. 기분 좋은 날. 20년 동안 내 거 된 거라. 그랬다가 최근 들어와서 시효가 완성된 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어도 20년 지나가면은 취득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고 등기일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죠. 끝. 여기까지가 취득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과세표준 나와 있는데 과세표준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세표준은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쉰 다음에 5문제 또 시험 봐야죠. 기출문제 5문제. 5문제 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마지막 시간은 한 30분이면 집에 가실 것 같아요. 1, 2월이니까 그렇게 해드릴게. 오케이? 오늘 배운 거 취득세 이해는 좀 가셔? 자신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명절 때라서 민법이 되죠. 제가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일이 있어갖고 미안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건데 명절 다가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왜 이런 변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여러분 보니까는 아마 개강날이 그날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명절 때 다 까먹을 거 아니야. 일주일 있다가 와도 까먹는데 2주 만에 오고 중간에 설이 꼈으니까 아마 내 얼굴 기억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사를 드릴게. 이따가 해야 되는데 이따는 뭐 문제 풀고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합격하셔서 이제 사업자가 되기를 빌어요. 지금까지는 수험생, 수강생, 이제는 사업자가 되는 거야. 대표 공인중개사 또는 뭐 소공해도 괜찮고 개공해도 괜찮고,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문제 풀까요? 예.